파트 3 CNC 선반인데요. CNC 선반도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챕터 1 CNC의 개요인데요. 여기에서는 섹션 1에서부터 섹션 6까지 내용들이 골고루 출제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어 방식이나 서버 기구가 좀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챕터 1은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CNC의 개요에서 풀어볼 문제 번호는 2번, 3번, 6번, 19번, 24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CNC 공작 기계의 제어 방식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CNC 공작 기계의 제어 방식에는 위치 결정 제어와 직선 절삭 제어, 윤곽 절삭 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뭐예요? 1번 시스템 제어가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죠. 3번 서버 기구의 종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서버 모터에 내장된 인코더에 의해 검출하는 방식은 뭐냐?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반폐쇄 회로 방식이 돼요. 그래서 속도 정보를 서버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위치 정보는 서버 모터 내나 볼 스크류의 회전 각도를 측정해서 실제 공구의 위치를 추정하고 보정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개방회로 방식이 있고요. 폐쇄회로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게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4번 반개방 회로 방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버 기구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6번 CIMS 방식의 특징을 찾는 문제인데요. CIMS라는 것은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을 뜻하고요. 사업계획과 지원, 제품 설계, 가공 공정 계획, 공정 자동화 등 모든 계획 기능과 실행 계획들을 컴퓨터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재고를 줄임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겠죠. 생산과 경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제품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라이프 사이클 타임이 긴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 짧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19번 서버 기구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을 서버 기구의 제어 방식에는 개방 회로 방식이 있고요. 반폐쇄 회로 방식이 있고 폐쇄 회로 방식, 하이브리드 서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 스텝 회로 방식이 없는 방식이더라. 서버 기구의 제어 방식은 예전에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따른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24번 공작기계의 핸들 대신에 구동 모터를 장치하여 임의 위치에 필요한 속도로 테이블을 이동시켜주는 기구의 명칭은 뭐겠어요? 그렇죠. 2번 서버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 기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버 기구 제어 방식에 따른 특징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반드시 본문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중요도가 좀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챕터 2 CNC 프로그램인데요. CNC 프로그램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본문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반과 밀링, 머신닝 센터죠. 내용들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 기능사 시험에서는 선반이라고 하더라도 밀링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문제 같이 병행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밀링 부분을 내년부터는 편제가 바뀌기 때문에 밀링 부분을 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쩔지 몰라서 밀링 부분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선반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밀링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선반 기능사 취득하면은 밀링 기능사도 보통 같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선반이라고 해서 꼭 선반만 하고 쉬지 마시고 밀링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2에서 풀어볼 문제는요. 1번, 4번, 11번, 15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CNC 공작기계 좌표계의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는 절대 지령 방식과 증분 지령 방식, 그 다음에 혼합 지령 방식이 있어요. 선반에서는 절대 지령 방식은 X와 G로 표시하고요. 증분은 U, W로 표시하죠. 혼합은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XW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U, G로 표시하거나. 그래서 답은 3번. 잔여 지령 방식은 없던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4번 1000rpm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에서 3회전 동안 휴지 일시 정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정지하는 시간과 CNC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건 보이네요. G03은 우리가 반시계 방향 원호 보관을 하게 되는 G코드입니다. 휴지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G04가 휴지 일시 정지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G코드입니다. 자, 스핀들의 회전수가 대문자 n으로 제가 일단은 편의상 쓸게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0 rpm이다 라고 나오네요. 어떡하죠? PRM이 아니고 RPM이에요. 그럼 단위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이 뭐냐면요. revolution per minute이에요. 분당 회전수를 뜻해요. 그래서 1분당 몇 회전하냐? 1000 회전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정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분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n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n분의 1 뒤집어야 돼요. 그럼 단위가 뭐겠어요? minute per revolutio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약분돼서 60이 나와요. 60초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회전수하고 레볼루션 이 녀석이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S, 초만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정지시간 초는 스핀들의 회전수 분의 60 분을 초로 바꾸는 거죠. 곱하기 일시정지 회전수더라.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60 곱하기 3에서 0.18.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해요? G04 X 0.18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11번. B에서 A로 절삭할 때의 프로그램을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좌표 축인데, 항상 요 방향을 G방향, 그 다음 요 방향이 X방향인 거고요. 증분에서는 대문자 U를 사용하고 G는 대문자 W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G를 사용하는 걸 절대지령, 그 다음에 W를 사용하는 게 증분지령, 이 두 가지를 섞어 쓰게 되면은 혼합지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지령부터 먼저 봐볼게요. 항상 절대지령의 X값은 지름을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 A까지 가게 되면 지름이 얼마예요? 그렇죠. 50이죠. 그래서 X 50점이라고 입력하고요. 항상 절대지령은 원점 표시기호 기준이에요. 기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5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G는요?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G 마이너스 20점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내용이겠죠? 그 다음이 증분지령인데, 증분지령은 현재 위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점 B가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U방향이기 때문에 지름을 입력해야 되니까 50에서 현재 위치 20을 빼게 되면 30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U 30점이라고 입력하고요. W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W 마이너스 20점.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U 50점이 아니고 얼마? 30점이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3, 4번 혼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W20이 아니라 W-20점.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15번 몇 개의 단어가 모여 CNC 기계가 동작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령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지령절을 뜻하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주소는 영문 대문자 중에 한 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데이터라고 나오는데 얘는 수치를 뜻해요. 그래서 주소의 뒤에 두 자리 또는 네 자리 수치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단어는 주소와 수치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18번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좌표계 원점과 일치시키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4번 프로그램 원점이라는 겁니다. 축을 가공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공작물 좌표계 원점은 양쪽 끝단, 오른쪽 끝에 축 중심을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잡거나 왼쪽 끝단의 중심을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작물 좌표계 원점과 뭐를 프로그램 원점을 일치시켜 놔야 바로 우리가 읽어드린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적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공작물의 좌표계 원점과 프로그램 원점이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챕터 2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CNC 프로그래밍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반과 밀링이 같이 기술되어 있고요. 각각의 G 코드에 따른 명칭과 지령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어볼 문제는 3번, 4번, 5번, 12번, 14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공작물의 지름이 60mm일 때 주축의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G50, S1300이라고 나오는데 G50은 주축의 최고 회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1300rpm으로 제한을 해놨고요. 이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96이 절삭 속도 일정 제어라는 것으로 단위가 미터 퍼 미닛입니다. 분당 이송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절삭 속도라는 식이 있는데 S는 뭐다? 1000분의 파이 d n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주축의 회전수 n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0분의 파이 d는 이쪽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파이 d분의 1000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 두 개가 없어지고요. 약분돼서 요것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n은 파이 d분의 1000s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됐잖아요. 지름이 60이니까 뒤에다가 60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절삭 속도가 s 여기 있죠? s 130으로 제어했으니까 s자리에다가 130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약 얼마가 나온다? 690rpm이 나오더라. 그래서 1300rpm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축의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번 690rpm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4번. 우리가 CNC 프로그램을 할 때 가로에 알맞은 G코드를 고르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M40 곱하기 1.5 나사잖아요. 그래서 나사 가공에 필요한 G코드가 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G92예요. 그래서 G92가 나사 절삭 사이클을 뜻하는 거고, G94는 단면 절삭 사이클, G92 내외경 절삭 사이클, G50은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거나 주축의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 G코드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G코드에 따른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가보죠. 5번. CNC 선반에서 공구 위치에 따른 좌표계 설정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네요. 앞 챕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 방향이 무슨 방향? G방향. 이 방향이 X방향. 그래서 X방향 항상 뭘로 표시한다? 지름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그램 원점이면서 공작물 좌표계 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구 위치가 어떻게 돼요? G방향으로 플러스 120만큼 있고 X방향으로는 지름이 120이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50 좌표계 설정,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는 G코드이고, X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X 120점, Z 120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12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네요. G74는 단면 홈 가공 사이클을 뜻하고요. 여기에서 틀린 것은 뭐예요? 그렇죠. 2번 Q. 이거 잘못됐죠?
15,000이 아니고 1,500입니다. 그래서 Q1500은 X방향의 이동량이라고 했는데 X방향이 아니고 G방향의 이동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G코드에 따른 명칭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러한 지령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자주 보시면서 이것들이 각각의 뭘 뜻하는 건지를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14번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을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G27이 되는 거고요. G28은 기계 원점 복귀이고요. G29가 원점으로부터 복귀, G30은 제2, 3, 4 원점 복귀를 뜻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G코드를 기억하실 때는 연관된 것들, 관련된 것끼리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CNC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G코드에 따른 명칭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령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챕터 3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챕터 4 캐드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을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최소한으로 수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꼭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본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풀어볼 문제는요. 1번, 2번, 6번, 9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출력 장치를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출력하면 뭘로 출력해요? 그렇죠? 프린터로 출력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조이스틱이라든가 트랙볼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해요?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파일 같은 거 저장할 때 하드에다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기억 장치에 해당해요. 저장 장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2번 캐드캠 작업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가 파트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CL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DNC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순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6번 캠 시스템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도형을 정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정의해야 그 곡선들을 가지고 곡면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캠은 가공이기 때문에 곡면까지 정의가 다 끝나게 되면 뭐예요? 공구 경로를 생성해야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가보죠. 9번 캠 시스템에서 CL 데이터를 공작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NC 코드로 변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1번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가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이런 뜻이고요. 프로세스가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NC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CNC 선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G코드라든가 좀 외울 게 많죠. 헷갈리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들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제가 교재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최대한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NC 선반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